1953년 5월 29일 에베레스트는 세계의 끝이었습니다. 두 남자는 인간이 한 번도 서지 않은 곳에 섰습니다.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고정 롭 없이 본능과 투지, 그리고 기록할 카메라만 있었습니다. 오늘날 수백 명이 정상에 오르려고 줄을 서며 때로는 시신을 지나기도 합니다. 한때 인간 승리의 상징이었던 세계 최고산이 이제는 쓰레기와 교통체증, 비극으로 뒤덮였습니다. 무엇이 변했을까요? 에베레스트는 어떻게 신성한 정상에서 혼란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이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에베레스트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일부 등반가들이 등반을 반대하는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익스트림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줄에 서 있는데 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몇 분마다 한 사람이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여러분은 점점 조급해지며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발을 두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꽤 평범하죠?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이 특정한 줄에서는 너무 오래 기다리면 죽습니다. 앞 사람이 너무 오래 걸려도 죽고 기다리는 동안 장비가 고장 나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 줄 주변, 바로 당신 발밑에는 이전에 이 똑같은 줄에서 기다리다 얼어붙은 사람들의 시신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쯤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 줄은 해발 29,000피트 등반가들이 데스존이라 부르는 에베레스트 산 위에 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이 자발적으로 이 줄에 합류해 꼭대기에서 셀카를 찍으려 시신을 넘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놀라게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항상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불과 72년 전만 해도 에베레스트 산은 지구에서 가장 외지고 신성하며 오르기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수백 명이 줄을 서는 그곳에 예전엔 단 2명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된 걸까요? 오늘은 두 개의 다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는 1953년에 존재했습니다. 그때 에베레스트 산은 인간의 야망 중 가장 고귀한 모든 것을 상징했죠. 두 번째 세계는 바로 지금 2025년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은 방식으로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산을 솔직히 말해 제 속을 뒤집어 놓는 무언가로 바꿔버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전에 이상하고 신비로운 세계를 말씀드리려 했지만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겠습니다. 1953년 5월 29일 에드먼드 힐러리는 죽음 직전에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의 33세 양봉가 에드먼드 힐러리는 해수면보다 29,000피트 위에 있습니다. 산소는 줄고 강풍이 그를 산에서 날려버릴 듯 위협합니다. 그는 텐징 노르게를 제외하고 완전히 혼자입니다. 이제 1953년에 완전히 혼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에는 다른 등반가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정된 로프도 없었고 미리 준비된 따뜻한 식사가 있는 캠프도 없었으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GPS도 도움을 요청할 위성 전화화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잘못되면 그들은 죽어도 몇 주간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힐러리는 10년 넘게 등반을 해왔고 알프스에서 훈련하며 로프를 다루고 영하의 온도에서 손에 굳은 살이 박일 정도였습니다. 텐징은 1935년부터 에베레스트 등반을 시도해왔습니다. 잠깐 생각해보세요. 1935년입니다. 이 사람은 18년간 이 산을 오르려 했으며 관광객이나 인플루언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산악인 2명이었고 그들에게조차도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임무였습니다. 준비 과정만 봐도 그 시절이 얼마나 달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국 원정대는 무려 1년 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꼬박 1년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사작전처럼 지도를 연구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점이 많았으니까요. 그들은 무겁고 잘 작동하지 않는 원시적 산소 장비로 연습했습니다. 그들은 손가락 감각조차 느낄 수 없을 만큼 두꺼운 번거리 장갑을 끼고 매듭 묶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서 정말 감탄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올바른 이유로 행동한 것은 분명합니다. 힐러리와 텐징이 오전 11시 30분에 정상에 올랐을 때 5월 29일에 그들이 한 일 아세요? 그들은 세계의 정상에서 15분을 보냈고 한 장의 사진을 찍은 뒤 산의 신들에게 작은 공물을 남겼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생중계, 후원 발표, 좋아요와 구독 언급도 없었습니다. 힐러리는 이 업적에 대해 매우 겸손해 탐험대장에게 조지, 우리가 해냈어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축하였습니다. 그는 정상 등정을 뉴질랜드 집에 돌아갈 때까지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런 겸손함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이제 마음 아플 부분이 있습니다. 힐러리는 텐징 노르게가 자신의 조수나 가이드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였다고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1953년 인종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달랐던 시절이었습니다. 힐러리는 이 업적이 둘 모두의 것임을 알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존중과 파트너십, 그리고 텐징을 동등하게 대우했습니다. 이것은 등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세요. 곧 이어질 이야기에 필요할 테니까요. 이 혼돈의 열차에서 잠시 옆길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릴 수 없는 더 생생하고 편집되지 않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파트런의 익스트림 커뮤니티에 가입하세요. 진짜 극한의 세계에서 뵙겠습니다. 2024년 5월에 에베레스트 정상 등반 허가증이 한 달간 413장 발급됐습니다. 2014년 한 달간 에베레스트 등반자가 첫 30년 전체보다 많았습니다. 힐러리와 텐징의 위대한 업적 이후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충격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처음 언급한 그 줄 기억하시죠? 어떤 모습인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새벽 4시입니다. 맑은 5월의 아침입니다. 2025년 당신은 해발 28,000피트 데스존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숨 쉴 때마다 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위해 65,000달러를 지불하고 집을 담보로 했으며 1년간 일을 쉬고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당신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고 있다는 걸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설치해준 밝은 노란색의 고정 로프를 따라가며 앞서가는 50명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교통체증, 말 그대로 교통체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에서 말이죠. 사람들은 줄을 서서 시계를 확인하고 산소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경험이 부족한 등반가들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지형에서 힘겹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데스존에 대해 한 가지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해발 29,000피트에서는 해수면의 약 3분의 1 정도밖에 산소가 없습니다. 몸과 뇌는 즉시 기능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보조 산소 없이는 15-20분밖에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줄에 갇혀서 산소 게이지가 떨어지는 걸 보고 있을 때 앞사람이 30초면 넘을 구간을 10분이나 걸려 오르면 당신은 자신의 생명이 줄어드는 걸 지켜보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화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줄 주변에는 정상에 오르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사이에 등반에 실패한 이전 등반가들의 얼어붙은 시신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시신들은 숨겨진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습니다. 등반 경로에서 시신들이 랜드마크처럼 쓰여 등반가들이 정상에서 셀카를 찍으려고 도시 시신을 밟고 지나갑니다. 밝은 초록색 등산화를 신은 시신을 사람들은 그린 부츠라 부릅니다. 그는 1996년부터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으며 등반가들은 그린 부츠에서 좌회전이라며 길잡이로 삼습니다. 한 인간이 누군가의 아들이자 누군가의 형제가 인스타그램 관광객들을 위한 이정표로 전락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2019년 에베레스트에서 11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눈사태, 극한 날씨, 산의 자연적 위험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통체증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줄을 서 기다리던 중 앞선 미숙한 등반가들로 인해 죽음의 지대를 느리게 지나 산소 부족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정말 분노하게 만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힐러리가 텐징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그 생각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아요. 2014년 4월 18일 믹마 셰르파를 만나보시죠. 그는 34 세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가족 전통을 잇고 있지만 믹마는 여전히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는 2배 일하고 10배 위험을 치지만 이익은 10분의 1만 받습니다. 서양 등반가들은 등반 중에 치명적인 쿰부 아이스폴을 2-3번 통과할 수 있지만 믹마는 그 길을 15번에서 20번이나 오갑니다. 로프 설치, 장비 운반, 캠프 물자 비축을 합니다. 아이스폴은 기본적으로 건물 크기의 얼음 덩어리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무너지는 얼어붙은 폭포입니다. 그곳은 산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이고 셰르파들은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동안 몇 주씩 그곳에서 일합니다. 한 번은 4월 18일에 눈사태가 산을 따라 쏟아져 내려 믹마와 다른 15명의 셰르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은 에베레스트 등반 중 희생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정말 가슴 아픈 점은 이것이 단순한 비극적인 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은 불평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산업이 되어버린 곳에서 발생한 직장 내 사망사고였습니다. 이 착취가 얼마나 심각한지 궁금하시죠? 셰르파들은 이제 서양 등반가들을 위해 2만 피트 높이의 산 위까지 에스프레소 머신을 운반해야 합니다.
누군가 베이스 캠프에서 라떼를 마시게 하려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에 커피 머신을 들고 목숨 걸고 올라가는 상상을 해보셨나요? 게다가 이를 더 아프게 하는 경제적 현실이 있습니다. 셰르파 가이드는 에베레스트에서 일해 연 8천만 달러를 법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금액이지만 연평균 소득 700달러 미만인 네팔에서는 이 인생을 바꿀 큰 돈입니다. 가족들은 가난을 감수하거나 아들과 아버지를 위험에 내모는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한때 동반자와 존중의 상징이었던 그 산은 이제 가장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적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솔직히 힐러리와 텐징이 상징한 것을 이렇게 완전히 배신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셰르파 착취가 문제라면 소셜미디어가 이 산에 끼친 영향은 더 놀라울 것입니다. 2024년 5월 프로레슬러 다비 앨런은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만으로는 충분히 인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셰르팩에 2958피트까지 스케이트보드를 들고 오르게 해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킥플립이라 부르는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그 묘기는 15초간 이어졌고 영상은 수백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들고 올라간 셰르파의 위험은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지만 그것이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에베레스트에서 일어난 소셜미디어 묘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리지만 들을수록 더 화가 나실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요하네스 에틀링거는 해발 29,000피트 정상에서 베이스 트럼펫을 연주했습니다. 죽음의 지대에서 매 순간이 중요하고 숨 한 번 한 번이 소중한 곳이죠. 이 사람은 소셜미디어 팔로워들을 위해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 중국인 커플이 정상에서 셀카 자리를 두고 실제로 싸우며 주먹질과 발길질까지 하는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위한 세계 정상 간 폭력이었습니다. 한 인플루언서가 정상에서 등반 장비를 모두 착용한 채로 백플립을 하다가 거의 다른 등반가 위에 착지할 뻔했습니다. 데스존에서는 한 번의 추락이 단순히 본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함께 로프에 묶인 모든 사람의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묘기들은 저를 정말 불안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주된 목표가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바이럴 게시물이 될 때 당신의 의사결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진 한 장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콘텐츠를 위해 안전 수칙을 무시하며 소셜미디어 브랜드를 위해 타인의 생명을 소모품처럼 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게의 등정은 여전히 중요했지만 지금은 목적지만 중시합니다. 한때 인간의 결단력과 겸손함의 절정을 상징했던 그 정상은 이제 개인 브랜딩을 위한 또 하나의 배경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업적을 라이프스타일 액세서리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산악 가이드들이 데스존 디스코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험이 부족한 등반가들과 소셜미디어 중독,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환경이 결합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해발 28,500피트에서 산소 부족으로 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온은 영하 40도이고 바람은 당신을 산에서 날려버릴 만큼 강합니다. 여기는 축하할 곳이 아니고 춤출 곳도 아닙니다. 여기는 모든 움직임이 생존을 위해 계산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등반가들은 20분씩 단체 사진을 찍고 안무가 있는 춤을 추며 정상 등정을 수천 팔로워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합니다. 사람들이 데스존에서 실제로 주변에서 죽어가는데 가장 충격적인 건 모두가 얼어붙은 시신을 밟으며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산에 시신이 많지만 내려오는 것은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수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그곳에 남아있게 됩니다. 기후변화로 전 세계 기온이 오르며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등반 중 남겨진 잔해를 보존해왔던 얼음이 녹으면서 오랫동안 묻혀있던 쓰레기와 인간의 유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숨겨진 시신들이 이제 인기 등반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산은 이제 등반가들의 야망이 만들어낸 기괴한 박물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얼음이 녹으며 1990년대 사망 등반가 시신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완벽하게 보존되다 갑자기 그 자리에 나타나 모든 등반가들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꿈을 가진 사람을 밟고 지나가야 할 때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상상해 보셨나요? 당신도 그랬지만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면요? 이건 정말 속이 뒤집힐 만한 이야기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지구에서 가장 신성한 산이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쓰레기 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매 등반 시즌마다 수백 명의 등반가와 지원 인력이 약 26,000파운드의 인분을 만들어냅니다. 26,000파운드 나 됩니다. 그리고 그 인분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얕은 구덩이에 쌓여 고지대에서 썩어가지만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분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산에는 버려진 산소통들이 널려 있습니다. 각각 무게는 약 5파운드이고 가격은 약 400달러에 달합니다. 등반가들은 산소통이 비면 무게를 줄이려고 그냥 버리고 갑니다. 베이스 캠프 위에는 약 10만 파운드에 달하는 쓰레기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10만 파운드의 빈 연료통, 찢어진 텐트, 고장난 장비, 음식 포장지 등이 그 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산에 그냥 버려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쓰레기를 들고 가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산에 버리는 사람의 심정을 상상할 수 있나요? 1953년 힐러리와 텐징이 정상에 올랐을 때 발자국만 남기고 사진과 작은 눈 한 줌만 증거로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산의 순수한 아름다움에 보여준 존경심은 오늘날까지도 저를 깊이 감동시킵니다. 이제 경외심을 주던 그 정상은 오염이 심해 물 한 방울도 조심히 정화해야 합니다. 한때 등반가들이 시냇물에서 물을 마셨던 그 산은 이제 셰르파족에게 유독성 폐기물 처리장이 되었습니다. 에베레스트는 단순한 산이 아니라 쿠몰룽마, 여신이자 세상의 어머니이며 신성한 존재입니다. 등반을 시도하기 전에 셰르파들은 푸자 의식을 치르며 산의 허락과 안전한 통행을 위한 축복을 기원합니다. 초기 서양 등반가들도 경외심을 느끼며 자신들이 신성한 산의 손님임을 이해했습니다. 겸손과 존경심이 있었고 이 산이 개인의 야망보다 크다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네팔은 에베레스트를 천연자원처럼 여기며 1만 5천 달러만 내면 누구에게나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이 신성한 산은 3억 7천만 달러, 규모의 모험 관광 산업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3만 5천 달러짜리 저가, 에베레스트 원정 10만 달러짜리, 프리미엄 원정, 그리고 20만 달러가 넘는 럭셔리 원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케팅 자료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위험을 떠넘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럭셔리 원정이 에베레스트를 더 안전하게 하진 않고 단지 더 많은 걸 뜻할 뿐입니다. 셰르파들이 당신의 짐을 더 많이 다루면서 당신을 대신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네팔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연간 700달러도 벌지 못하지만 정부는 허가증 수수료로 매년 거의 2천만 달러를 챙깁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산의 문화적, 환경적 보존을 지키기보다는 등반객 수를 최대한 늘리도록 유인을 만듭니다. 2025년이 되었는데 에베레스트 등반이 이제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1953년에 힐러리와 텐징은 인간이 결단력, 기술, 준비, 그리고 도전에 대한 존중을 통해 불가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업적은 한 세대 전체에게 인간의 잠재력을 믿게 했습니다. 2025년에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은 무엇을 증명할까요? 충분한 돈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자신을 산 위로 데려가게 하면서 셀카를 찍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하죠. 소셜미디어 관심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신성한 장소도 이윤 공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잠 못 이루게 하는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등반 시도가 현지 공동체의 착취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면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것이 윤리적인 일일까요? 모든 상업 등반대는 셰르파들에게 의존합니다. 셰르파들은 고객들이 내는 돈의 일부만을 받으면서도 훨씬 더 큰 위험을 감수하죠. 충분한 훈련 없이 에베레스트 등반을 시도하는 것이 자신의 미숙함이 다른 등반가를 위험하게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윤리적일까요? 데스존의 교통체증은 준비 부족 관광객들이 위험 지형을 느리게 이동해 발생합니다. 신성한 산을 관광객 놀이터로 만드는 게 윤리적일까요? 셰르파족은 에베레스트를 여신으로 여기지만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그곳을 값비싼 테마파크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사진을 위해 목숨을 잃는 산업에 참여하는 것이 윤리적일까요? 일부 세계적 산악인들은 이제 에베레스트 등반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그들은 이 산이 너무 상업화되고 훼손되어서 이제는 등반 자체가 더 이상 의미 있는 성취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에베레스트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등반을 중단하고 산을 폐쇄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제 말 들어보세요. 에베레스트 등반이 자격 있는 산악인들에게만 허용된다면 어떨까요? 에베레스트에 오르기 전 8,000m급 본구리 등반을 증명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연간 허가증을 500장 대신 50장으로 제한하면 어떨까요? 셰르파들을 짐꾼이 아닌 동등한 동반자로 대우한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원정 수익의 50%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고객의 편의보다 셰르파들의 안전이 우선시된다면 어떨까요? 베이스 캠프 위에서는 소셜 미디어 기록이 금지된다면 어떨까요? 관심이 대중 앞에서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개인의 성취로 다시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일부는 에베레스트 등반이 셰르팩의 필수 수입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일까요? 네팔이 사람들의 위험을 줄인 지속 가능한 관광을 개발할 수 없을까요? 국제사회가 셰르파 공동체를 신성한 산을 죽음의 함정으로 만들지 않고도 지원할 수 없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저를 괴롭히는 건 산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에베레스트는 1953년처럼 여전히 29,032피트입니다. 같은 바람과 추위, 치명적 아름다움. 산은 우리의 허가증이나 인스타그램 팔로워, 에스프레소 머신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29,000피트에서 에베레스트는 모든 가식을 벗겨냅니다. 당신의 은행 장호는 아무 의미가 없고 소셜미디어 팔로워도 아무 의미가 없으며 명품 장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당신도 지구에서 가장 적대적인 환경에 놓인 연약한 인간일 뿐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는 주저 없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그것이 힐러리와 텐징이 이해했던 점입니다. 그들은 산을 겸손과 존경심 그리고 오랜 헌신을 통해 얻은 진정한 실력으로 대했습니다. 그들은 산을 소비할 상품이 아니라 신성한 도전으로 여겼습니다. 산은 그들이 했던 일과 보여준 존경심을 기억합니다. 등반이 참여 지표가 아닌 인간 한계를 시험하던 때를 기억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것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른다. 산과 우리 모두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2025년 현재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위대한 등반 업적을 모두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은 현대 문화의 문제점, 착취, 환경 파괴, 소셜미디어, 자기애, 그리고 신성한 공간의 상품화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계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매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에베레스트산 등반 금지, 허가 제한, 네팔 정부 규칙 변경 등에 대해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진짜 질문은 에베레스트산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가입니다. 우리는 셀카를 찍기 위해 시신을 밟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요? 우리는 개인 성취를 위해 지역 사회를 이용하고 신성한 공간을 이윤 창출 장소로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힐러리와 텐징은 겸손했고 준비되어 있었으며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고 소셜미디어에서의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니라 진정한 성취에 집중했습니다. 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오래 남을 겁니다. 우리가 그 산비탈에 남기고 싶은 유산이 무엇인지가 문제입니다. 1953년 두 남자는 아무도 서본 적 없는 곳에 섰습니다. 그들은 품위, 겸손, 존중심으로 해냈습니다. 그들은 처음보다 더 나은 상태로 산을 떠나 전 세계의 인간의 성취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2025년 우리가 최고의 모습을 보일 때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섰던 자리에 서지만 이들은 쓰레기와 착취, 죽음만 남깁니다. 그들은 우리가 최악의 모습일 때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은 에베레스트를 구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싶은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사세요.